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9번째 강의, 오늘도 주제는 작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 특별한 문제 하나를 냈었죠. 그거 잠깐 한번 해볼게요. 자, 그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내용이 중학교 2학년 닮음이라는 내용 중에서 바스카라의 평행선의 정리라는 18가지 정리가 있습니다. 그 정리를 잠깐만 이 나중에 도형의 닮음 이론을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낸 문제가 이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할게요. 만약에 평행하게 이렇게 긋게 되면 네, 이렇게 긋게 되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한 게 이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그으면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다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평행하고 여기를 굴절을 시켰어요. 이렇게 굴절을 시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건데 요 삼각형이 평행하게 그어서 각이 전부 같아요. 이제 요거 동의각, 요거 동의각이니까 닮음인데 그러면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게 됩니다. 요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건데, 그러면 이제 이것 대 이게 이것 대 이거니까 결론적으로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라는 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PQ 대 QR이 BC 대 CD라는 식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데 만약에 이와 같은 논리를 계속 확장하면 이러한 논리가 계속 성립됩니다. 요 내용은 나중에 도형의 닮은 편에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분명히. 자, 이렇게 긋게 되면 이 다 쭉 굴절되는데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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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 이렇게 잡으면 이것 대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것 대 이거라는 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딴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이런 도형이 있는데 여기가 닮음의 중심이 되고 이것과 닮음인 도형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면 그러면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라는 식이 성립한다는 게 바로 이제 이 소리인데 이거 계속 펼치면 이제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제시한 문제 그거를 잠깐 풀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었는데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길이가 1대 2 되도록 이렇게 볼록사각형을 잡았는데요. 자,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앞의 영상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8번째 강의를 시청을 먼저 하고 여기 다시 돌아오세요. 이게 1대2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이 볼록사각형의 변 또는 내부에 어떤 점 P가 있는데 이 넓이가 같도록 그렸어요. 이렇게 넓이가 같도록 P의 위치를 정하면 무한개의 점이 나오는데 그 점 P의 자취를 작도하여라가 질문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얘를 밑변이라 하면 밑변이 1대2니까 높이는 2대1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높이를 2대1 되게 잡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2대1 되게 잡으면
그러니까 2대 1 되도록 하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런 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수직으로 그으면 이렇게 긋게 되면 이 길이가 2대 1 되는 건 아니죠. 이 2대 1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2대 1이 되도록 자를게요. 이렇게. 자, 이 길이를 1이라고 잡고요. 이렇게 하나 1을 잡고요. 여기는 대신 2가 되도록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비로소 이 길이가 1대 2가 됐는데요. 이 파란 선입니다. 이 파란 선의 비율이 2대 1 되게 직각되게 잡았습니다. 그럼 여기가 2대 뭐 2K라 놓을게요. 1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꼭 직각이어야 되느냐? 예, 직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높이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높이가 수직으로 올려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 만나지 않습니다. 2대 1은 만들었는데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만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 첫 강의 때 제가 얘기했어요. 평행선 작도법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조선은 우연히 긋다 보면 보조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소정리, 이론에 의해서 작도를 합니다. 자, 어떤 이론을 이용했는가를 설명을 하면 평행선 사이의 간격은 일정하다라는 이 상식 같은 얘기입니다. 평행한 선을 긋게 되면 이 사이의 간격은 2K입니다. 그리고 여기 평행한 선을 잡게 되면 이 사이의 간격이 K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렇게 만나는 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아래로 이렇게 수직으로 긋게 되면 드디어 2대 1인 점을 찾았습니다. 그럼 바로 이 자리가 2대 1 되는 지점이니까 요렇게 P라고 놓고 APD, BPC 하면 넓이가 같아지는 건 알겠는데 이러한 점이 무수히 만들어지려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파스칼의 평행선의 정리라는 것을 이용하면 만약에 여기가 2대 1이라면 이것과 평행하게 그으면 이건 전부 2대 1이다 그랬어요. 금방. 조금 전에 했던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긋게 되면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다 그랬어요. 만약 이게 1대 2면 이게 1대 2란 얘기인데 지금은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그은 겁니다. 예, 이렇게 그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그으면 1대 2면 여기가 1대 2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2대 1입니다. 이게 2대 1이니까 평행하게 그으면 2대 1, 2대 1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쭉 연장을 해서 파스칼의 평행선의 정리를 쓸 수 있도록 삼각형 모양을 만든 다음에 바로 이 자리를 통과하도록 선을 그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긋게 되면 정답은 거기 질문문이 볼록사각형의 변 또는 내부라고 했으니까 실선으로 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정답이 되는데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 이 평행하게 이렇게 그으면 예, 이렇게 평행하게 긋게 되면 여기가 2대 1이니까 여기도 2대 1 돼서 넓이가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상당히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 자리를
P1이라고 이렇게 놓으면 이때 여기서 수선을 내린 게 2대 1이니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넓이가 같아지는데 이 지점이 넓이가 같기는 같은데 가장 작은 넓이가 되는 그런 점이 바로 요 자리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작도를 한 후에 색펜을 꺼내서 예쁘게 한번 칠해 보세요. 칠해 보면 넓이가 같다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넓이가 같아지고, 네, 가장 넓이가 크면서 같아지는 점은 높이가 제일 큰 지점이 있어야 되니까 바로 이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큰 지점, 요거 PPPPPPP 가다가 P가 요 자리 여기까지가 답인데 P2를 하면 여기가 넓이가 가장 큰 지점이 되니까 색펜을 가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칠해보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아이고 여기까지네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으면서 이렇게 넓이가 같으면서 제일 큰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작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연습장을 꺼내 놓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완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 체화라 그럽니다. 체화. 몸으로 완전히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체화를 시키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더 발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볼록사각형 ABCD가 있는데 이 길이가 A입니다. 이 길이가 B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줬기 때문에 A와 B가 몇 대 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사각형 ABCD의 변 또는 내부에 동점 P가 있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이 이때 삼각형 APD가 삼각형 BPC와 같아지는 이러한 점 P가 모한 게 있는데 이 자취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게 되면 이 문제의 난이도는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참고서에도 없는 극상급의 난이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밑변이 A 대 B니까 높이는 거꾸로 B 대 A면 될 겁니다. 이건 이해가 되죠? 밑변이 A 대 B니까 높이가 거꾸로 B 대 A면 됩니다. 그러면 높이를 거꾸로 B 대 A가 되도록 한번 찾아봅시다. 자, 지금 보조선을 사각형 바깥에다가 그리려고 하는 거는 안쪽에 그리면 조금 있다가 진짜 답하고 보조선하고 막 엉켜서 뭐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높이가 거꾸로 B 대 A면 되니까 이 삼각형의 높이를 이걸로 잡고 이쪽 삼각형의 높이를 이쪽 삼각형의 높이를 이걸로 잡고 밑에 삼각형의 높이를 이걸로 잡으면 되는데 이 길이가 너무 길죠? 기니까 자를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A 대 B면 절반만큼 잘라도 이 절반의 길이가 역시 A 대 B고 3등분 하더라도 역시 A 대 B니까 이 사이즈를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A의 길이를 2등분해서 벌써 기하 감각이 뛰어난 학생들은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미 감을 잡았을 거예요. 이 길이를 2분의 A만큼을 이쪽으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또 이쪽 길이도 절반만큼 자르면 길이 B가 A 대 B가 유지가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쪽 길이를
수직으로 그어놓고 어, 밑에 있는 길이 B의 절반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 길이 B를 콤파스로 잰 다음에 이렇게 긋게 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A 대 B가 여기 A 대 B입니다. 그래서 이게 BK고 이게 AK가 되는데 그런데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놓고 보면 한 점에서 만나지 않죠? 자, 만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평행선 작도법에 의해서 이렇게 평행하게 긋게 되면 이 사이의 간격은 전부 AK입니다. 그 다음 BK가 필요하니까 이쪽으로 또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잡으면 이 평행선 사이의 간격은 전부 BK니까 만나는 지점 하나가 이 자리에 오면 이 길이가 AK면 이 길이가 AK입니다. 수직으로 내렸을 때 and 자, 이쪽 길이를 BK라고 잡았으니까 여기에 수직으로 내리면 이 길이는 BK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됐어요. 따라서 조금 전에 했던 다스카라의 평행선의 정리를 여기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 얘를 연장해서 삼각형의 끝점 하나를 구한 다음에 핑크로 할게요. 핑크. 이렇게 긋게 되면 정답은 사각형의 변 또는 내부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답이고 이 바깥에 있는 거는 보조선이 될 겁니다. 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가 아까처럼 넓이가 최소면서 같은 넓이를 갖는 점이 이 자리에 되고 여기가 P1이라 하면 여기가 제일 작은 넓이가 되고 저기 왼쪽의 끝점 이 자리에 왔을 때가 넓이가 같기는 같은데 가장 큰 넓이를 가지면서 같은 지점이라 여기가 P2라 하고 최대가 되는 점이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 이해가 됐었죠?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가를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다니는 학원에 선생님한테 이 문제를 연습장에다 적어서 풀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풀 수 있는 그런 선생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제 생각에는 거의 못 풀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과거의 이등분선, 즉 대칭 축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칭 축이 갖는 의미가 작도에서는 대단히 이제 난해한 문제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문제 하나 우리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도 역시 이 문제도 경시 내지는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내주는 거니까 기하가 많이 어려운 학생은 그냥 풀이를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는 정도로 끝내고 안 풀리더라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상당히 풀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나중에 좀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좀 더 뭔가가 개념이 쌓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 영상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많은 소정리를 알고 그 소정리를 완전하게 이해를 하라 그랬어요. 완전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응용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응용력이 쌓이고 쌓이고 하게 되면 이런 문제도 드디어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기본 이론을 제가 하면서 기본 이론에 맞는 문제로부터 난이도를 갑자기 확 올려보는 겁니다. 이걸 올려보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몇 번 그 얘기를 했죠. 도입부에 제 영상을 보고 너무 쉽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랬습니다. 제 영상은 철저하게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알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개념 위주의 영상이지만 이러한 개념이 문제화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상당히 질 높은 고급 문제를 보여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완전한 개념 이해, 그러니까 굉장히 수학에서 개념은 많죠. 이 많은 개념을 논리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해야 될 것이 문제 풀이를 습관적으로 많은 문제를 드릴해서 푸는 것이 수학이 결코 아니다를 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한테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수학은 경험에 의해서 하는 공부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론적 베이스에 의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에 얼마나 난해한 문제를 어떤 이론을 근거로 어떤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를 계속해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그 제가 하는 이 영상 강의를 듣고 그거를 여러분들의 공부 습관으로 바꿔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 각을 2등분 했어요. 여기도 각을 2등분 했어요. 여기 각이 2등분 되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이거를 삼각형의 오심 정리 중에 방심이라 그러는데 일단은 여기 각을 삼각형의 외곽 두 개를 2등분해서 만나는 점이 왜 꼭 내각 B를 2등분한 점과 왜 한 점에서 만나는가라는 이 사실 증명은 오심 정리를 제가 나중에 할 겁니다. 그때 방심 정리에서 각의 이등분선이 동시에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논리의 근거를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은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하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이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7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6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D라고 할게요. 이때 여기 질문, 이게 몇 대 몇이 될까? OD 대 OB가 몇 대 몇이 될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몇 대 몇 될까? 그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넓이 대 이 넓이이고 또 이 넓이 대 이 넓이가 되니까 합치면 이 넓이 대 사각형의 넓이라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요 질문의 뜻을 먼저 파악을 하면 요 길이의 비율이 삼각형 OAC하고 이거하고 사각형 ABCO를 구하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여기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요 질문문을 아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바꿔서 하세요. 요 삼각형의 넓이 대 사각형의 넓이가 몇 대 몇이냐. 왜? 여기 지금 사용되는 게 B와 비율 관계가 들어가니까 B와 비율을 도형에서 적용을 하면 왜 이렇게 넓이 비로 바뀌지가 감이 안 잡히는 초등 저학년들은 넓이 비율로 바꿔서 하세요. 같은 질문이니까. 그 요삼각형의 넓이 대 사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인데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요? 각의 이등분선 작도라는 걸 한 적이 있죠. 근데 각의 이등분선의 의미는 대칭축이라고 그랬어요. 이 대칭축이 갖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각을 2등분 해놨어요. 이게 대칭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은 이 두 개의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니까 여기에 수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그러면 순식간에 이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니까 이 길이가 같아집니다. 합동 조건은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앞에 내용들을 이해했다면 뭐 금방 알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기가 각을 이등분했기 때문에 얘가 대칭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그러면 순식간에 요 삼각형이 또 합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길이가 같아지는데 그러면 다 했어요. 이제 정답. 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빨강.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는 얘는 다시 삼각형 OAC 대 사각형이 삼각형 ABO하고 그 다음에 BCO를 합친 건데 그러면 삼각형 OAC의 넓이는 밑변이 6, 높이가 빨강.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은 밑변이 5, 높이가 빨강. 그 다음에 오른쪽의 삼각형은 밑변이 7, 높이가 빨강이니까 바로 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6 곱하기 H 2분의 1은 어차피 비례식에서 같은 거니까 없앨게요. 그 다음에 ABO의 넓이는 밑변이 5, 높이가 빨강.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7, 높이가 빨강.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6H 대 다 더하면 12H니까 1대 2의 비율이 성립합니다. 여기 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이 대칭축이다라는 이 의미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을 이등분하라 그러면 그거 뭐 할 게 뭐냐는데 그걸 실전 문제가 시키면 상상도 못할 만큼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학생들은 각의 이등분선 작도 이거에서 그치고 만다 이겁니다. 근데 각의 이등분선의 의미를 진짜 이해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이렇게 난해하게 바꿔버리면 그건 K모 문제에서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확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 지난 시간에 등적 변형을 했는데요. 오늘 등적 변형 계속 할 겁니다. 작도 중에서 오늘도 등적 변형을 하는데 이 등적 변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자, 이런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사이즈가 좀 더 큰 삼각형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때에 왼쪽 삼각형하고 오른쪽 삼각형은 얘가 더 큽니다. 자, 삼각형 ABC와 그 다음에 ACD입니다. 이놈의 넓이의 차.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의 차를 삼각형으로 작도하여 보아라. 그러니까 이 두 삼각형의 넓이의 차와 같은 삼각형을 작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문제입니다. 솔루션 1. 첫째 풀이는 우리가 등적 변형 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를 배웠어요. 밑변을 고정시키고 꼭지점을 이동하는 방법, 또 반대로 꼭지점을 고정하고 밑변을 이동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웠는데 또는 뒤집어 가지고 꼭지점과 밑변의 위치를 아래 위로 대칭시켜서 하는 등적 변형까지 세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 방법은 꼭지점을 이동을 합니다. 자, 꼭지점을 이동할 생각은
왜? 보조선을 왜 저렇게 그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도형이 있다면 예, 이 넓이의 차를 구하라 그러면 너무 쉽죠. 밑변 이동을 이렇게 하면 이만큼 차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삼각형에서 분할선을 긋게 되면 넓이 b가 밑변의 b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을 만들려고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야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긋다가 보니까 우연히 오케이, 나한테도 행운이 오구나. 다 아니고 정확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하, 아하 이렇게 삼각형에서 분할선이 되면 이 넓이의 비율이 이거다라는 거를 알긴 아는데 이런 모양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게 바로 소정리가 들어간다. 그 소정리가 등적변형이라는 이론이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지점을 이동하게 되면 그러면 왼쪽의 삼각형이 밑으로 이렇게 등적 변형이 되면 이와 같은 그림이 비로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콤파스로 이 길이를 이렇게 재면은 될 겁니다. 이렇게 재면 아하 오케이 이 넓이니까 이만큼 남네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보조선은 긋다가 우연히 뭔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조선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학원 다니다가 숱하게 아마 이런 궁금증 가졌을 겁니다. 난이도 좀 높은 문제는 선생님이 어디에 훅 거요. 자, 여러분들 풀어라 하면 못 풀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결국 선생님이 풀어줄 겁니다. 풀어주는데 어디 보조선을 훅 꺼놓고 막 풀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짜증이 올라오죠. 왜 짜증이 올라오느냐? 선생님이 그거는 보조선 가지고 뭐 막 푸는 게 짜증스러운 게 아니고 도대체 저기를 왜 걷냐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저기를 그을 생각을 우리한테는 한 번도 안 가르쳐주고 지 혼자 저기를 확 그어놓고 그러면 저기를 긋는 거를 수업 중에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 하나 딱 내놓고 얘들아 여기는 보조선 이렇게 긋는 거야 하고 그래 이제부터 풀어봐 이렇게 하면 그건 답이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줘야 될 거는 하필이면 수많은 선 중에 여기를 그을 생각을 왜 해야 되는가라는 본질적인 논리의 근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이 그 논리에 의해서 그곳에 보조선을 그을 생각을 할지 말지를 할 텐데 그런 얘기는 한 개도 안 하고 여기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잖아요.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되죠. 왜요? 그럼 선생님은 왜가 어디 있어 임마 보조선 원래 그렇게 긋는 거야 그러면 그만두세요. 거기는 여러분들을 가르칠 선생의 역량이 일단 수학적인 지식의 어떤 그 깊이가 함량 미달인 겁니다. 그러면 학원을 옮기세요. 그냥 훌륭한 선생님들 많으니까. 그래서 보조선은 거듭 얘기하지만 긋다가 보면 운이 좋아서 뭐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한다 그러면 그 선생은 기하를 전혀 모르는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풀이는 요 솔루션 1에서 풀었던 거는 꼭지점 이동을 써봤습니다. 이번에는 등적 변형 우리 배운 게 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밑변 이동법을 한번 써봅시다. 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그래요. 밑변을 한번 이동해 보자고요. 이렇게 그어서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C의 밑변을 두 개로 잘라진 걸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 길이만큼 이렇게 옮기게 되면 아하 밑변 이동법에 의한 등적 변형이 이렇게 가능하구나. 만약에 그려놓은 걸 보고 밑변 이동된 거네 한 박자 늦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기하에 대해서 상상력이 대단히 부족한 겁니다.
상상력이 부족한 겁니다. 작도를 다양하게 해봐야 되는 것은 주어지지 않은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상상 속의 어떤 그림으로 계속 그리되 그냥 마구잡이 그리는 게 아니고 어떤 논리에 의해서 맞다 틀리다가 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끝없이 상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상상을 해서 상상 속의 그림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은 사실 중학교 내용이 아니고 초등학교 때 다양한 도형을 그려보고 느껴보고 그렇게 하는 훈련. 그 중에 제일 좋은 훈련이 퍼즐입니다. 퍼즐. 기하 퍼즐요. 야, 기하 퍼즐 여러분들 7교, 9교 놀이 해본 사람들이 있죠. 네,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건 좀 단순하고요.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한 퍼즐 그 조각이 파는 게 있어요. 악마의 퍼즐이라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IQ 150에 도전한다. 네, 라고 그런 소 타이틀을 붙여놓고 파는 난해한 퍼즐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서 훈련하게 되면 대단히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상상력이.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이으면 그러면 밑에 것이 이 넓이가 이 넓이랑 같아지니까 아하 이만큼 남네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아까 조금 전에 솔루션 1보다가 이게 더 멋있지 않나요? 그런데 학생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죠. 등적 변형 중에 밑변을 이동하는 이 등적 변형법을 학생들은 참 이거를 잘 못하더라. 워낙 안 써먹어봐서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자, 사다리 꼴이 여기 하나 있어요. 네, 이런 사다리 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대각선을 그어서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이 문제 가지고 몇 가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삼각형 AOD 질문문 1번입니다. 삼각형 AOD의 넓이가 6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O의 넓이가 이 넓이가 10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 넓이가 6이고 이 넓이가 10입니다. 이때 OBC가 얼마일까? 여기서 잠깐 이 넓이가 얼마냐라고 하면 선행한 학생들은 무조건 O 닮음이니까 여기 닮음 B 나와 있으니까 제곱하면 넓이 B 하지 마세요. 순식간에 머리가 그쪽으로 가는 사람 쓰다 봤어요. 그런 상상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를 했죠. 아래 과정의 어떤 문제를 아래 과정의 이론으로 풀지 않고 윗 과정을 끌어내려서 푸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 나 그게 편한데 그래요? 그럼 제가 난이도 높게 올려볼까요? 못 풉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푸는 것은 생각하는 힘이 클 때 반드시 풀 수 있는데 생각하는 힘은 아래 과정을 윗 과정으로 풀 때마다 생각의 힘은 떨어집니다. 왠고하니 그건 기계적으로 자꾸 푸는 습관이 돼서 그래요. 아래 과정으로 푼다라는 거는 그만큼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많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사고의 힘이 깊어지는데 그 반대로 공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높이면 다 걸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래 과정의 어떤 문제를 자꾸 윗 과정으로 풀려는 습관, 그건 대단히 안 좋은 악습입니다. 그러한 습관을 버리세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저번에 제가 이 등적 변형 얘기를 하면서 사다리 꼴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양쪽에 나비 넥타이 모양이 나온다. 이 넓이는 항상 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삼각형하고 같은데 공통이니까 빼버리면 이 넓이가 이 넓이다. 그래서 사다리 꼴의 나비 넥은 넓이가 항상 같다가 소정리인데 그럼 이 넓이가 10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 자, 이거 몇 대 몇입니까? 3대 5죠. 예, 여기가 3대 5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은 생각을 하지 맙시다. 예, 그럼 여기가 3대 5면 이 넓이 구할 수 있죠? 예, 3대 5가 10대 내보니까 네모는 3분의 50 이렇게 간단히 구해집니다. 자, 여기서 질문 닮음 썼나요? 그러니까 쓰지 말란 소리입니다. 이 풀이가 닮음을 써갖고 2학년 거 닮음 위과정을 끌어내려가 푼 것보다가 100배 좋은 풀입니다. 이런 풀이가. 그래서 위과정을 자꾸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부모들 중에서 간혹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심하는 거 선행이다. 그 수학을 몰라도 정말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심화가 선행이라뇨. 심화는 그냥 심합니다. 깊이 있는 수학이지 위과정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질문요. 예, 이번에는 요 위에 삼각형 AOD하고 예, 그 다음에 밑에 삼각형 OBC입니다. 이놈의 넓이의 차입니다. 이놈을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삼각형으로 작도해 봅시다.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의 넓이의 차 밑에 게 더 크니까 넓이의 차를 삼각형 형태로 작도를 해 봅시다. 자, 수많은 작도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나 합동 배웠으니까 오케이. 이런 생각을 금방 할 겁니다. 이거 금방 너무 쉬운 것 같다. 이 길이만큼 자르고 이 길이만큼 콤파스로 재면 요 아래 위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비겼고 요 놈을 삼각형으로 만들어라는 소린데 해놓고 아이고야 머리야 할 겁니다. 왜? 삼각형 만들어 그러는데 사각형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삼각형으로 또 어떻게 바꾸지? 그러다가 사각형을 삼각형으로 바꾸는 거 그거는 또 어렵지 않은 거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맞습니다. 예, 이 위아래 삼각형의 넓이의 차를 구하라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상상이 되는 게 이 그림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보면 어때요? 사각형이 만들어졌는데 질문이 사각형으로 작도하라 그러면 바로 끝나겠죠. 그런데 삼각형으로 작도하라 그러니까 예,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놈을 삼각형으로 바꿔야 된다. 야, 사각형을 삼각형으로 바꾸는 일은 너무나 많죠, 방법이.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이 등적 변형을 잘 안 써먹으니까 제가 일부러 자꾸 이 방법을 강요를 할게요. 무슨 얘기냐? 밑변 이동법을 자꾸 습관화가 되도록 제가 일부러 꼭지점 이동보다는 밑변 이동법을 쓸게요. 이렇게 똑같은 길이만큼 빼내면 그러면 저기 있는 삼각형이 간단히 오목사각형으로 이렇게 이동이 될 겁니다. 요 넓이가 요 넓이고 밑에 이 넓이가 밑변 이동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렇게 넓이의 차는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졌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는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풀이다라고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은 왜냐하면 금방금방 떠오른다고 해서 그게 좋은 풀이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유는 풀이 과정이 너무 좀 복잡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풀이보다는 다른 풀이를 추천을 합니다. 자, 다른 풀이 한번 해봅시다. 다른 풀이는 이 넓이가 현재 같은데 자꾸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넓이가 7이고 어떤 넓이가 5야.
그러면 이 두 넓이의 차는 2죠. 그러니까 요 위에 넓이가 5고 밑에 게 7이라 그러면 차가 2인데요. 예, 이러한 차는 여기에다 똑같이 1을 더해갖고 차를 구해도 안 변하죠. 또는 얼마를 빼놓고 해도 똑같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두 넓이의 차는 여기에 넓이가 같으니까 똑같은 양만큼을 여기에다 이걸 더하고 여기다 여기를 더한 다음에 구해도 안 변한다는 소리입니다. 5와 7의 차는 양쪽에 똑같은 양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차를 구해도 변함이 없이 2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넓이가 같으니까 똑같은 넓이를 양쪽에 추가를 한 다음에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의 차를 구하라고 한 얘기니까 아하, 이건 너무 쉽죠? 이렇게 밑변 이동법을 이렇게 쓰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첫 번째 풀이에서 보았던 그 풀이가 너무 난해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길이를 이렇게 등적 변형시켜 버리면 이만큼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 풀이를 보다가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풀이를 보고 만약에 신기하다, 참으로 신기하다, 그러면 저는 신기해하는 여러분이 더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처음에 와서 신기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 영상을 한 10회 정도만 들어도 계속 꾸준히 들어도 누군가가 이런 걸 보고 신기하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여러분들이 직접 할 겁니다. 저게 뭐 신기해? 당연한 건데. 그러면 여러분 뭔 생각할 하겠어요? 신기하는 네가 신기하다라고 할 겁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건 더 쉬운 거. 이 넓이하고 이 넓이의 차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같은 길이니까.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이거는 더 대박 아닌가요? 이 길이만큼 이렇게 자르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은 거죠. 등격 변형 중에 밑변과 꼭지점을 아래 위로 대칭시켜도 같은 넓이다. 바로 등격 변형인데 이만큼 남겠네요. 그러죠?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건 진짜 신기하다 하는 풀이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원리의 근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다리꼴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나비넥 모양이 양쪽에 만들어지죠. 이 나비넥의 넓이는 항상 같죠. 등적 변형에 의해서 알고 있죠? 그러면 그거를 실전에서는 어떻게 써먹을까? 써먹어 봅시다. 자, 봅시다. 이 넓이의 차죠. 그런데 사다리꼴에서 나비넥은 넓이가 같다 그랬죠. 그럼 사다리꼴 만들어 봅시다.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긋게 되면 사다리꼴 만들어지죠. 여기를 평행하게 이렇게 보면 사다리꼴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거 나비넥이죠. 이만큼 남네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사다리꼴 형태를 이렇게 그려서 나비넥 넓이 같다를 상상해서 이만큼 남네까지를 연속해서 상상하는 힘이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져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상상을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상상력이 올라갑니다. 지금 이거 이해되나요? 그러면 하나만 더 훈련을 시켜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이런 거는 어떨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나비 넥타이 모양이 좀 균형이 안 맞게 A, B, C, D라고 하고 가운데 O라고 할게요. 요 삼각형, 마주보는 삼각형의 넓이의 차입니다.
ABO하고 삼각형 CDO입니다. 이놈의 넓이의 차입니다. 얘를 삼각형으로 바꿔보자. 이놈으로 작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 예. 자, 힌트는 사다리꼴에서 나비내기 넓이가 같다가 힌트입니다. 물론 그 정리를 이용하지 않고도 당연히 풀 수 있습니다. 계속 얘기지만 풀이는 수도 없는 풀이가 가능합니다. 어떤 이론을 끌고 왔냐에 따라서 다양한 풀이가 가능하니까 그것이 유일한 풀이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자, 만들어 볼게. 뭐라 그랬죠? 사다리꼴에서 나비내건 넓이가 같다 그랬죠? 그러면 사다리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잘 보세요. 사다리꼴은 나비내기 넓이가 같다 그랬어요. 이렇게 평행하게 그으면 순식간에 사다리꼴이 만들어집니다. 나비내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까 처음처럼 지워버렸을 때 왜 이런 생각을 못 할까요? 그러면 아주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에 보조선 이것도 긋고 이것도 긋고 이것도 긋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러한 보조선을 왜 긋는지 이해가 되죠? 무슨 근거로? 사다리 꼴에서 나비넥은 항상 넓이가 같다가 정리인데 소정리인데 이 소정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사다리 꼴 모양을 만들면 순식간에 비기는 넓이가 나오니까 남겠네까지 상상을 해서 긋는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어 보니까 우연히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가 아니고 그래서 보조선은 반드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긋는데 여러분들이 보조선 긋는 것이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는 이유는 그것은 소정리에 대한 소정리를 잘 모르거나 배웠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암기를 해버리거나 즉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또 이해된 내용을 여러 가지 변형을 시켜서 확장을 해보는 습관을 안 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이 이론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론은 알고 문제 푸는 데는 쓰지 못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론을 모르는 겁니다. 쓸 줄 모르면 모르는 거죠. 그게 같은 거지. 쓸 줄을 모르면서 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알면서 왜 못 써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그냥 선생님이 설명한 걸 보고 안다 이렇게 해서 모르는 거를 안다로 착각하고 있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확장하고 응용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지 않게 되면 그 쓰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둘 다 모르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디선가 넌 개념이 좀 잘 안 돼 있어. 다시 하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게 선생님이 그걸 다시 되짚어서 하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예요? 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문제 못 풀면서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안다면서요. 풀어요. 못 풀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본인이 무엇 때문에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안다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은 문제 하나를 제시를 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내용 중에 이 내용을 한번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난이도 예, 상입니다. 제가 문제 내면서 난이도 상중하, 극상 이렇게 분리를 해서 난이도 얘기를 잠깐 해줄게요. 자, 이건 난이도 상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어떤 거냐?
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인데요. 등변 사다리꼴입니다. 등변 사다리꼴이 뭔지 알겠어요? 예. 등변 사다리꼴 ABCD입니다. 여기서 등변 사다리꼴이란 아랫변의 양 끝각이 같은 사다리꼴입니다. 아랫변의 양 끝각입니다. 이것이 같은 사다리꼴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랫변이 어디 있냐? 이거 뒤집어 놓으면 얘가 아랫변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각이 같습니다. 이 합해서 180대 되니까 얘가 같으면 얘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랫변의 양 끝각이 같은 사다리꼴인데, 이 사각형에서 요 꼭지점 D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릴게요. 수선의 발을 H라 하고 그거를 조금 연장해서 E라고 잡을게요. E는 특별한 점이 아니고 연장선 위에 임의의 점을 E라고 잡은 겁니다. 이때 EC, EB를 이으면 오각형, 볼록 오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때에 이때에 어, 저 삼각형 BBE하고 그 다음에 사각형 AECD가 넓이가 항상 같습니다. 얘가 넓이가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힌트 줄까요? 등적 변형 A 그러지 마세요. 그럼 내가 B 그럴 거예요. 등적 변형이 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등적 변형은 세 가지를 활용하면 됩니다. 하나는 꼭지점 이동, 또 하나는 밑변 이동, 또 하나는 아래 위로 꼭지점과 밑변을 뒤집어 놓은 대칭 이동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써도 좋고 일부만 써도 되고 하나만 써도 되고 어쨌든 등적 변형에 의해서 요 사각형을 요 삼각형 안으로 퍼즐을 시켜서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그 풀이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푼 사람들은 선생님의 풀이와 어떻게 다른지 만약에 다르면 또 복수풀이를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한번 풀어보고 연습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못 풀었으면 제가 천천히 설명하는 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힌트가 됐다 싶으면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지 말고 풀이를 제가 찬찬히 얘기를 할 텐데 조금 얘기하다가 벌써 힌트가 돼서 아 저렇게 할 걸 내가 못했네 싶으면 무조건 영상을 멈추세요. 그 다음 거를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제가 풀이한 거를 끝까지 다 노출시켜서 보지 말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힌트가 될 만한 상태에서 감을 잡으면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영상을 무조건 멈추고 풀어서 다 풀어놓고 완벽하게 결과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을까 하고 선생님의 풀이를 영상을 시청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푼 효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선생님의 풀이를 끝까지 보고 답습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가 직접 해결해 보는 그런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 짧은데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작도 이야기 계속 할 텐데 다음 시간에는
미리 예시를 할게요. 평행사변형이 많이 다뤄집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 안에 넓이 관계, 비율 관계, 뭐 굉장히 많은 성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도대체 평행사변형이란 놈은 그 안에 어떤 성질들이 들어있는지 참고서를 뒤지든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하든 뭐 누구한테 물어보든 한번 찾아서 충분히 뭐가 있는지 기록도 해보고 끌적을 보고 그러고 다음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